정부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독선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그 시작부터 좀 크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 주권자 시민들에 의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국가재정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심지어 지자체 사업마저도 정치적, 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입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설령 그 내용이 좋아도 문객이 일쑤지요. 세계 잼버리 대회는 막대한 예산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준비 탓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땅속 깊이 묻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22 회계년도 국세 수입의 본예산 대비 오차율을 보니까 15.3%나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서 무능과 무책임과 독선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차관님, 그 출장을 차관님이 대신 가면 안 됩니까? 그런 폴란드 임무를 수행할 측에서- 수 없습니까? 예, 폴란드 한마디로 측에서 장관님을 희망했습니다. 폴란드가 와달라 그러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 차관이 가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차관이 가면 의전상 장관을 만나기가 어렵고 상대국의 차관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 그리고 MSPO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 폴란드 측에 그냥 판단으로 봐서는 장관이 반드시 갔어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먼저 7월 19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무능한 지휘관이 정말 그 허망한 죽음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장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가 몰아치는 사지로 투입을 했습니다. 갓 20을 넘긴 청춘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밝혀지지 않아요, 진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12구 참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국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늘도 아마 울음을 삼키고 있을 겁니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차관님, 올해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57조 원이죠. 57조 원이 필요한 것이 잘 쓰이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이런 사고로 병사가 몇 명씩이나 죽습니까? 사실 사고사와 자살과 뭐 그런 다 포함해서 합하면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명이 병사만 지난 5년에 죽었고 한 해 동안만 해서 147명이 죽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까요? 이렇게 죽을까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는 지금 안타깝지만 자살이 제일 많은. 아니 자살이 차지하고요. 3분의 1도 안 돼요. 왜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3분의 1도 안 돼요. 네. 자꾸 자살로 몰아가지 마세요. 자살도 자살로 몰아가고 조직의 문제예요. 예. 예. 자, 그래서 50조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국방부가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목을 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진안동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때요. 네. 임성근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제외 이첩 보류 지시. 이거 본인 판단이다. 아까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니죠. 본인 장관이 판단이라고 하시지 판단이다. 않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참모들과 협의를 했다면서요.
아니죠. 아유, 지금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차관님이 특정인을 잠깐만.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그것에 아니, 대한 그 말씀 아까 법리 검토가 들었고.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거를 누구라고 용산에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자, 계신 용산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거죠. 예,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PPT 한번 보시죠. 일지를 좀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게요. 이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서입니다. 네, 이 진술서, 예, 박정훈 단장이 여기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이미 많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국방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저거 그 이 안에 있는 거 진술서에 말씀 허위 사실을 아니십니까? 쓸 수 있다고요? 저 안에 있는 저 내용은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왜곡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만약 박 단장과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네, 국감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대지를 해서 네.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저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하지만 저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박 단장이란 사람은 예. 내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처음에는 보았다고 하면서 사단장을 빼란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좋아요, 제가 좋아요. 통신 기록까지 다 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사안조차도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훈 단장이 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 진술서의 내용을 다 못 보고 이 파트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는 안 나니까 읽으세요. 밑에 자막을 읽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음성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저 한번 봐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나 봐. 근데 내가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단장이 자기 31일 지인과 오전 통화하는 11시에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저 들어보세요. VIP 주관으로 회의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사령관님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냐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저거는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이 벌써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의원님은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사실화하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예,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네, 이 진술서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 차관님 말씀이 맞는지 이 제가 진술서가 그 맞는지 진술서의 어떻게 증명을 내용을 다 하죠?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화면에 올려주신 내용은 아니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만약에 그러니까 뭘로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유재원 법무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유재원 법무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재원 화면으로 법무관이 해병대 유재원 법무관이 사령관이 부인을 한 거예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어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 아니 어떻게 아니죠 국방부의 차관이나 되시는 분이 네,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의 수사단장이 네, 자기 군인으로서의 자기 그걸 걸고 네. 작성한 진술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의원님은 반대로 해병대 사령관과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증명되지 있다고 않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전형적인 히어세이 전문 아니, 증거로서 그걸 말씀하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리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게 제가 맞다는 지금 증거도 차관님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답변 가짜로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 하실 건데? 화면 자체는 이미 부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부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박 단장은 제 문자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까 앞서 진성진 의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실체적 진실의 내용은요. 어떤 것이 본질적이냐? 장관의 정당한 이첩 명령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다. 자, 법적 이렇게 근거가 합시다.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기서 안 되고요. 여기서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네. 특검을 도입하든지 국정조사를 재빨리 시행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거 정치적 말고는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고 공방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자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합시다. 예. 수사단장의 됐고요. 말이 바뀌고 있는 점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도 볼 만큼 볼 거 아니에요. 왜 차관님 말씀만 옳다고 그렇게 아니 주장을 말이 하세요?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자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자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통신기록까지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보여줬다가 아니라 들었다가 그러면 바뀌었고 그 통신기록 예 저희 방으로 좀 보내주실래요? 이미 다 기자들한테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말고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럴게요. 그리고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십시오. 예, 그리고 하여튼 특검으로. 자, 총리님. 지금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하시죠?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거는 국회에서 검토 헌법에 수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혹시요. 바위섬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5.18 때 바위섬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18 때 광주가 고립돼 있던 상황을 표현한 노래인데 네.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근래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광주에 이상한 이념의 색깔 더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 국론 분열인데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준이나 원칙 없이 바구잡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8월 25일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에 비공개 회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셨더라고요. 들으셨죠? 저는 뭐 그 비공식적으로 지금 아니 의원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들으셨잖아요. 하니까 예. 자, 제가 그거를 뭐 좋습니다. 인정하거나 할 그런 또 우리 하지 않은 사회에는 거. 윤희상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PT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2019년 김원봉 선생 이야기 다룬 영화 암살이라고 아시죠? 그 상영회에서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랑 최고위원 김일동 최고위원이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화 잘 됐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요. 또 보시죠.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상 평화재단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지금 국토부 장관 하고 계시는 원희룡 장관은 재단 이사였습니다. 장관님 맞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상임위 중이신가요? 예. 자, 이분들 공산주의 지지하는 분들입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을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부르고 거기 기념재단에 글쎄요 이사로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질서는 하나잖아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거를 부인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행동을 저분들이 하고 부인했을까요? 이런 것은 안 맞는 자유민주적 거죠. 기본 질서를 아니 부인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네, 그러면 평가하지 마시고요. 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광주시의 시정명령, 법적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거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네. 뭐 관계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아니, 있어요.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법 위반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정일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예.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런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의원님 예? 저것이 지방자치법 뭐 22조다 184조다 188조의 그 검토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만 그럼 알았어요. 아니 지금 다만 문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게 막 다 뭉뚱그려서 헌법으로 몰고 가려 하지 아니 마시고요.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감사원이 아니, 극단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려면 아니죠. 구체적인 극단적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감사 요청하실 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로 지금 용인을 해야 김일성 됩니까? 기념관이 아니고 정일성 조성 기념 조성 아니 정률성 공원이에요. 기념 역사 공원인데 정률성 장관님 왜 2015년 기념을 8월 18일 한번 합니까? 보실게요. 그때 국회의원 하고 계셨죠?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대표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 가셨죠? 저 사람이 친이즈라고 하는 생각나세요? 공산주의 청년단 예, 제가 일석이 맞네요. 예. 예방하셨죠? 예. 이 자리에서 뭐라 하셨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1대1로를 뭐 지지한다든지 그거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며요. 중국의 정책에 부산이 네. 포함돼야 한다며요. 아니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그때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아니. 한 것이죠. 아,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셔야죠. 오은부 장관님이 예,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예.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려고 아니죠. 의원님 하는 거예요. 이념의 색깔론 하시는데 메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자, 한번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원래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니 질문. 정일성 알고 계세요? 88년 8월 13일에 자, 88년, 서울올림픽 평화추진위원회에서 88년에 노태우 정부 때.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96년 10월 8일에 정일성 소장 종로 제약 이거를 문체부에서 국립국악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96년 문체부 주관으로 정일성 작품을 발표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천안문에 서서 정일성 음악으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 2021년 9월 11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정일성을 포함한 미공개 소장품 기증 컬렉션 전시회도 합니다. 아니 제가 좀 도대체 공산주의자를 왜 아니, 그렇게 정부가 나서 이렇게 했다 하는 제가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자, 지금 의원님께서 심지어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시는 노태우 정부다 이명박 정부다 또 그때하고는 아니, 다른 그 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사례와 지금 사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왜 뭐가 질적으로 달라요? 왜 정일성을 다르냐면, 자, 이 비리고 말씀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단순한 음악제에 가는 거하고 국민 혈세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역사적인 연구 정부가 처음에 천지 차이입니다. 특교비까지 주면서 그 공원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 음악제에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 서 있었다는 거 하고 영구적인 역사 기념물을 그것도 국민 세금을 들여 쓰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전에는 국정원장을 지내고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1억 원의 특교금을 들여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니까요. 나온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조차도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일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정률성의 정체를 알면은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정일성의 정체를 몰라서 아니 그럼 의원님 속아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광주시에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 번 대한민국 물어봤고요. 국민에게 여러 번 물어봤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찰진한 색깔론이 지금 나옵니까?
색깔론이 아닙니다, 의원님.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 찍는 게 색깔론입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입니까? 인민군인 거는 그분에 관한 음악이나 그분에 관한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마치 광주시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많이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게 음악가입니까? 지금 기념공원, 역사기념공원 아닙니까? 음악공원이 아닙니다. 역사기념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음악가로 존중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색깔로 공지하세요. 색깔론이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색깔론이라고, 의원님이 그렇게 천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식 마인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낡아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레닌, 머택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아니, 연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연구를 하면 되죠. 아니, 그런데 왜 국민 혈세 수십억을 들여서 역사 기념공원을 만듭니까? 좋으면은 자기 돈으로 해야죠. 왜 국민 혈세를 드립니까? 자, 이제 마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을 해왔다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자, 박민식 장관님도 그만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적으로 다른 겁니다.